4주 우리가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우리가 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식품 공전, 공적인 법전이다. 식품에 대한 공적인 법전이다. 여기에 보시면은 또 식품 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자, 옛날에 해썹 HACCP 해썹이라고 짧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식품 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좀 길지요? 길어요. 옛날에 HACCP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옛날 이름 혹시 기억되세요? 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혹은 중점 관리 점, 중점 관리 포인트,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식품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건 식품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식품에서도 이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자, 어디 식품 공전 속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식품 공전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물론 총칙부터 시작해서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규격, 그 다음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보존 식품의 기준 규격, 그 다음에 식품별 기준 규격, 그 다음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그 다음 검체 채취 취급 방법, 그 다음 일반 시험 방법.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용 많이 수록되어 있어. 아주 두꺼운 책이 두 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지금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오픈되어 있다. 그 오픈되어 있는 것을 여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디 식품 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이러면서 식품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자, 이렇게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식품 공전만 해도 큰 책이, 두꺼운 책이 2권 이상 나오는데 각각 다 그 정도의 부피를 가졌는 공적인 법전이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찾아서 우리가 활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같이 주요 개정사항 자료가 업데이트 계속되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와 같이 식품 공전에 담고 있는 내용들, 방금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진 무엇이든지 식품에 대한 내용은 이 안에서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없다면은 다른 어떤 서적이라든지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칙은 우리가 일반 원칙 한번 봤을 겁니다. 그 다음 용어풀이라든지 식품 원료 분류. 자, 원료 분류는 우리가 못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안 열리나? 자,
자, 식품 원료는 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다음 식품 원료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로서 당의 식품과 원료의 특성, 목적에 따라 이 분류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식물성 원료는 곡류, 서류, 두류, 견과, 종실류, 과일류, 채소류, 그 다음 버섯류, 향신식물, 차, 호, 조류, 해조류, 기타 조류, 기타 식물류. 자, 이렇게. 동물성 원료는 축산물, 수산물, 기타 동물, 여기 보니까 뭐 파충류 및 양서류, 뭐 식용 자라, 식용 개구리, 뭐 식용 달팽이, 뭐 곤충류 다 포함. 자, 이렇게 해서 식물 동물에 대한 식품 원료를 분류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 원료를 우리가 아무 것이나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쓸 수 있는 식품 원료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뭐 등등. 자, 식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영유아용, 고령자용 자, 식품 특별히 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존식품의 식품 기준 규격, 병조림, 통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그 다음에 이제 식품별 기준 규격입니다. 자,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성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규격입니다. 성분에 대한 규격. 나머지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일까? 자, 식품별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식품 분류했는 자, 식품류 내가 찾고자 하는 식품이 어느 분류에 어느 기준에 어느 규격을 따라야 되는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특히 자주 여러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식품 접객업소, 단체급식,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자, 정의, 기준, 규격, 원료 기준, 그 다음 조리 및 관리 기준, 규격, 시험 방법. 자, 조리 및 관리 규정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1.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상가 3.0 이하여야 한다. 다음 식품 조리에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부식 등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 사항이고. 그다음 조리 식품은 위생적 용기 등에 넣어 조리하지 않는 식품과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기본 사항입니다. 그다음 4. 가능한 한 조리한 식품 중 냉면, 육수 등 찬 음식은 차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몇 도 이하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냐? 10도 이하. 그 다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몇 도 이상을 요구를 하느냐? 60도씨 이상. 그러니까 10도씨 이하. 찬 음식은 10도씨 이하. 보온, 그러니까 따뜻하게 유지해야 될 것은 60도씨 이상. 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뭐 기본 내용들 나와 있고 7번 보시면은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은 해동 후에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해동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육류, 어류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덜 익히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된다. 그럼 충분히 익히려면은 몇 도씨 몇 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될까? 각 식재료에 따라 다르죠. 자, 그거는 지금 여기에 몇 도씨 얼마 이상 이렇게 요구하지는 지금 기록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 이러면은 식중독이 발생됐다든지 이러면은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 터지고 나서 문제 이제 발생된 원인 찾아 들어가면은 이거는 몇 도씨 몇 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그러면은 몇 도씨 몇 분 이상 익혀라 그러는 거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는 어디에 없을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식품공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 있죠. 학교 급식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 조항을 보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공전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내가 관심이 있는 식품이 뭐냐 이걸 하나 생각하고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이나 들어가서 한번 찾아내 보자.